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진행하고 의약품이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바이오 섹터에 주가 훈풍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부터는 중요한 학회 일정들이 많아요. 유럽 종합학회도 있었고요, 유럽 당뇨학회도 있고요, 알츠하이머 학회라든지 면역 항암제 학회,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맞물려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성수기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전 플랫폼 3계산 셋 중에 하나는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3분기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극악의 투자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섹터의 주가는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도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번에 빅컷을 진행했습니다. 금리를 이제 50bp 인하를 했고요.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또 수혜 섹터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 왜 바이오 섹터가 유리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그 의약품이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큰 시간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좀 유리하게 바이오 섹터에 주가 훈풍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R&D에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물질을 좀 사와야 되잖아요. 기초 원료 의약품들, 그런 것을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도 물가가 좀 둔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맞물리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금리 인하를 좀 첫 번째 얘기로 좀 드리겠고, 바이오 쪽도 보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훈풍도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같이 맞물려서 커플링 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중요한 또 학회 일정들이 많아요. 조금 에스모라는 유럽 종합학회도 있었고요, 유럽 당뇨학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10월 달에 알츠하이머 학회라든지 면역 항암제 학회 등등등이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맞물려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시즌이 많다라는 건 빅파마들과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임상 데이터를 서로 확인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매력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라이센스 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고요. 그 물질을 가져간 빅파마가 투자를 하고 임상 3상하고 그리고 시판까지 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즌이고요.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해요. 바이오 지금 성수기입니다.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지수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었지만 바이오텍 기업들은 연일 신고가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매력도가 많은 부분들 있었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올해 초 대비 4배 넘게 상승했고, 유한야행 또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주식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무섭게 올라오긴 했죠. 우선 알테오젠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가 3.5배, 35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 한번 좀 주가가 좀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요 박스권에서 또 올라가고,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는데, 사실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요, 실질적으로 공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의 눈에 확인될 때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때도 키트루다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월 20일 지난주에도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거는 키트루다 SC에 대한 어떤 임상 데이터들이 이제 곧 나올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정말 눈에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주가가 계단식으로 레벨업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좀 최근에 좀 얘기를 드려보면 랭라자 승인으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5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난주 9월 20일 날 주가 흐름이 또 다시 올랐던 거는 다른 모멘텀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한화학이라는 회사가 길리어드라는 미국 회사한테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의약품을 공급하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게 또 리브리반트겠죠. 왜냐면 이번에 FDA 승인 받은 게 리브리반트와 랭라자 이 병용요법 관련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확장성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리반트와 지금 화학 병용요법도 지금 FDA 승인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랭라자가 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이벤트 일정들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실 매력적인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지만 안 올라간 기업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현재 관점에서도 저는 매력도가 좀 있다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올라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도 많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기업도 내년 상반기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이뮤노반트에 대한 어떤 적응증 확대, 그 측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임상 데이터 괜찮았고요. GD 관련된 부분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주가에 좀 미리 선반영되는 시점이 좀 오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이지만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좀 조정 시 접근하자는 전략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바이오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아직 매력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그 에스모 유럽 종양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ADC와 면역 항암제였거든요. ADC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지금 오리온한테 인수가 됐지만 오리온의 지금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좀 매력도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데이터들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키투르다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이번에 간암 쪽에서도 이중 면역 항암 요법인 자사 임핀지와 이뮤두 병역 요법이 굉장히 또 간 환자들한테 좀 임상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아직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파트는 몇 가지 있다고 봐요. 면역 항암제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키트루더와 병역 요법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티움바이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GI 이노베이션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좀 확장성으로는 이제 카티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카티 치료제 쪽 관련된 기업은 앱클론 그리고 퓨로셀, 요 두 개 정도 기업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를 좀 보면 앱클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장중에 주가가 한 15% 가까이 좀 주가가 상승했고 월요일날 좀 조정은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중요한 가격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으면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임상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 라인을 좀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이쪽 치료제 쪽의 문제가 재발되는 환자도 많고요. 그리고 이 약을 썼을 때 안 들어먹는, 그러니까 뭐 불응이라고 하죠. 그런 불응성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앱클론이 가지고 있는 임상 데이터는 괜찮았습니다.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재발률도 낮고요. 그 포인트 측면에서는 앱클론이라는 기업이 우선 시총은 작습니다. 시총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금을 투자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적정하게 좀 공부하셔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도 키투르다와 같이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데이터가 괜찮았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또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매력도가 있어서 두 개 기업 정도는 면역 항암제라는 키워드 측면에서 GI 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그리고 카티치료제 쪽에서는 앱클론 정도로 좀 얘기 드리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요 학회 일정들이 뒤에 몰려 있는데 4분기 바이오 섹터에서 눈여겨볼 일정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좀 준비는 좀 했는데요. 9월달 일정 지금 다 소화시켰죠. 이제부터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임상학회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 그리고 결국 이 부분과 유럽 종양학회와 면역항암 학회 같은 경우는 같이 좀 맞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면역 항암제는 키투르다, 임핀지 이런 쪽에 대한 굉장히 가시적인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속 성상으로 면역 항암 학회까지 분위기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간 학회 좀 예정돼 있죠.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재신청했으니까 이번에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 그 임상 시판 허가가 FDA 승인 허가가 한 2개월 내에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좀 늦어지면 내년 초반까지로 좀 기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뇌전증 학회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세바노메이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뇌전증이라는 건 사실 이제 발작 증상, 간질 관련된 환자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소아 쪽으로도 영역을 좀 넓힌다든지, 지금 또 부분 발작에 대한 치료제거든요. 전체 발작에 대한 치료제까지 영역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내년 1월까지도 좀 붙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지금 중요한 지금 시즌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에 대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들 참고하시면서 그 일정 안에서 초록이 채택된다든지 또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걸로 예정되고 있든지 이런 좀 이벤트를 참고하시면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4분기 바이오 섹터에서 혹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기업들 외에 조금 더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우선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공시가 하나 났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이 제가 이제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식약처로부터 허가 권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승인이 됐습니다.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고요. 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 위암 치료제 헙세틴에 대한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리한 시장 규모는 5.5조 원 정도 되지만 유럽 마켓 시장은 우선 1조 원 정도 거기에 우선 타겟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라든지 아시아, 중동 쪽으로도 타겟을 확대시켜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라는 CDMO 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한테 GMP 획득을 또 받았고 지금 이제 승인 허가 나왔기 때문에 마일스톤 받고 이게 실질적으로 유럽 파트너사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선 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라고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판되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또 로열티를 어떻게 좀 받아가는지 이런 트래킹 한다고 했을 때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다시 한번 또 CDMO 기업이기도 하고 시밀러 기업으로서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먼저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뷰노라는 사실 의료 AI라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의료 AI 쪽 관련 기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거든요. FDA에 대한 승인들. 그래서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뷰노라는 기업을 좀 같이 좀 얘기 드리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돈 버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4분기에는 흑자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 받으면서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다를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뷰노 그리고 이번에 승인 받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두 개 기업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주식을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플랫폼 3개사는 셋 중에 하나는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S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ADC 표적항암제 기업인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이중항체 기업인 ABL 바이오라고 보는데요. 세 개 중에 두 개 기업은 이미 굉장히 큰 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에 사서 내가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시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나눠서 사겠다라는 부분들 셋 중에 세 개 다 사는 것도 좀 리스크하니까요. 세 개사 중에 한 개사 정도는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위치가 좀 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임상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분명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좋거든요. 그래서 세 개사 중에 어느 것도 좋습니다. 나눠서 분할 매수 좀 접근하시고 상대적으로 저는 시세가 덜난 ABL 바이오를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그래도 롱텀으로 저는 바이오 쪽은 롱텀으로 봐야 되는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 자체를 저는 5천억 정도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GI 이노베이션 면역항암제 쪽에서 키투르다라든지 임상 데이터들을 조금씩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유한양이랑 또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고바메톤도 있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도 현 시점에서는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보고 CDMO 쪽 본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쪽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돈은 정말 안 간 기업이긴 하지만 셀트리온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23일 날 장중에 주가가 한 4.7%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진펜트라 관련된 SC에 대한 판매량, 매출액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2분기 때는 얼마 안 잡혔습니다. 2분기 때는 대략적으로 한 22억 정도 잡혔는데 3분기에 어떻게 잡히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서 바이오 안에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사 중에 하나 그리고 시밀러라든지 CDMO 기업 중에 하나 아니면 좀 제가 얘기했던 의료 AI도 좋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슈퍼위크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또 진행합니다. 근데 저는 참 시기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좀 기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4개 업종 제가 이제 하반기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강할 수 있는 업종에서도 정말 이 종목은 매력도가 높다라는 탑픽주를 좀 뽑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간에 좀 보탬이 되는 시간이니까 탑픽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8월 달 지금 지수가 한번 밀렸었고 9월 초에도 한번 밀렸었고 대신 지수가 좀 반등 나오는 과정 속에서 종목들도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만큼 만약에 못 올라왔다. 그거는 사실 시장이 좋아하는 업종과 주도주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고 리뷰하고 복귀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에 좀 어려움도 많고요. 주식시장이 조금 투자하기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슈퍼위크 어게인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액 자체도 혜자스럽잖아요. 10,000원도 안 됩니다. 스타벅스 투자는 아껴가지고 주식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슈퍼위크 어게인 강의 꼭 신청 바라겠습니다.